이제 인정하는 말,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들에는요, 격려한다라는 것도 있대요. 격려한다라는 건 용기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래요. 우리 모두는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 다 있대요. 응? 배우자가 불안해하는 부분의 잠재력은 당신의 격려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화성난 금성녀에서 보니까 미안한 게 있거나 불안한 게 있거나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일에 대해서는 감정 표현은 오히려 도리어 화를 낸다라고 그 도식화되어 있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랑이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던데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국말이잖아. 미안해라는 말이 있잖아. 왜 화를 내? 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남자들이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래요. 저희 매장에 제가 키즈 카페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매장에 어떻게 하면 사회에 좀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할까 하다가 푸르미 아버님께 연락드려서 정말 좋은 그런 의도로 정말 예, 정말 그 정도의 그 페이를 받으시고 오실 분이 아닌데 방문해 주셔서 정말 작은 그 강연회처럼 해서 해주신 적이 있는데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저희 신랑한테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두려움과 분노는 다른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시더래요. 두려움과 분노는 하나래요. 아, 그 말을 듣고 저희 신랑 크게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러 책들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검증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맞다라는 걸.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남자가 두렵다라는 이야기래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화를 내는, 여자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화를 낸다면 격려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성숙한 아내로서의 대처? 겠죠? 어, 용기를 내게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건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이 원하는 걸 하도록 압력을 가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당신의 배우자가 이미 갖고 있는 관심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래요. 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보수가 더 많은 직장을 찾으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대요. 이것은 남편을 정죄하는 이야기래요. 음? 정죄하는. 이거는 남편이 그 소원을 갖기 전까지는 판단이고 죄책감을 주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거부의 표현이 된대요. 그럴 때, 이럴 때 여자는 남편에게 당신이 뭔가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당신은 성공할 거라고. 당신이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당신의 마음이 결정되면 하라고.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남편의 용기를 주고 무언가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에는 격려하는 말, 그가 갖고 있는 것을 개발시킬 수 있는 격려하는 말, 그리고 온유한 말. 사랑 온유하며 오래 참고. 그때 그 온유한 말. 이 온유한 말에는 말투가 좀 중요하대요. 말투.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 저도 이 말투 때문에 싸울 때 되게 많아요.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음. 몹시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할 때라도 그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하래요.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그 밖에도 인정하는 말을 하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인정하는 말,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일 경우에는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매일같이 거울이나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붙여놓으래요.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거를 꼭 반드시 명심하래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매일 새로운 칭찬 한 가지를 하기로 목표를 세워보시래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사랑의 편지, 사랑의 쪽지, 사랑의 문장을 쓴 다음에 조용히 전달해 보는 것도 좋대요. 여기에 이렇게 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두 번째는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함께 하는 시간. 그래서 처음에 연애할 때도 매일 본 것 같아요. 처음에 보자마자 정말 뿅 하고 반해가지고 저희는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사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나고 그 다음날부터 사귀어서 5년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8년이에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의 마음은 너무 풋풋하죠. 어릴 때 만나기도 했고 너무 싱그럽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지금은요. 점점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덜해졌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도 쾌파가 좀 넓어졌죠. 그리고 그 사랑도 조금 이제는 좀 더 진해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음,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다들 지금도 뭐 물론 결혼은 무덤이야. 이렇게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일부러라도 그런 얘기는 좀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꼭 그게 말이 돼서 행동이 될 것 같아서요. 전 가장 큰 목표가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적인 성공도 제 스스로의 인생의 꿈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다른 얘기들, 뭐 동치미 그런 프로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을 욕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이렇게 웃음 코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사랑과 전쟁 이런 거 절대 안 보고요. 도움이 되는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아예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채널이 맞다고 생각하시고서 보시는 분들은 자수성가한 흙수저로 태어나서 뭐 그냥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저희 신랑 너무 잘 살다가 너무 롤러코스터처럼 지금 너무 바닥을 찍을 때 만났으니까 어쨌든 둘이 만났던 그 시점은 둘 다 흙수저란 말이에요. 거기서 저희는 음,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렇게 노력해 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노력들? 그래서 더 보이지 않는 군인분들 보면은 왜 전후에 있다 그러잖아요. 결혼 생활도 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수성가한 사장을 만들고 싶은 사모님들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좋지 않은 것들을 좀 피하고요. 저는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제2의 사랑의 언어에 함께하는 시간. 어,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외출을 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 주의 깊게 듣다 보면 사실 한 가지래요. 함께하는 시간. 이게 부족해서래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는요. 서로가 눈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온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같이 무언가 하는 거를 말한대요. 눈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꼭 그렇게 눈을 이렇게 꼭 바라보고서 이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온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한대요. 완전한 집중. 주말에 같이 산행을 한다든지 점심을 같이 한다든지 퇴근해서 함께 앉아 서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든지 아이들과 게임을 같이 한다든지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을 다 관심에 두지 않고 같이 산책하는데 핸드폰으로 계속 일 전화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계속 분명 같이 TV 보고 있는데 스포츠에 빠져 있어요. 나랑 같이 우리 지금 같이 있잖아. 함께 있잖아. 완전한 집중이 되지 않는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건 무의미한 거고 이야기를 하되 다른 것들은 좀 차단하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집중과 진정한 대화가 함께 해야지만 함께하는 시간이래요. 음, 진정한 대화. 진정한 대화 많이들 하시나요? 저는 많이 해요. 저희는 음, 지금은 목표하는 게 있어가지고 특별히 밖에 나가서 모임을 따로 하지 않아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둘이 어느 정도 횟수를 좀 정해놨고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술자리 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정말 그 여가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운동하고요. 저는 매일 운동을 가고요. 주말을 빼고 일주일에 3.5일에 4일은 무조건 가요. 그리고 뭐 술이 한잔 하고 싶고 그런 거는 둘이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고 영화를 그냥 보는 거 말고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둘이 좋아하는 취미를 같은 걸로 맞췄어요. 지금 우리한테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그리고 음, 심적인 것도 채울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영화 보는 거. 그거였거든요. 술 한잔 하고 싶을 땐 일이 끝나고 와서 집에서 둘이 맥주 한 잔. 그걸로. 친구들 막 만나서 늦게까지 놀고 싶기도 하고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로 막 술자리도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목적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들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커트 하고 정말 최소한의 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오히려 목표에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성취욕도 좀 생기고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는 제1의 사랑의 언어예요. 그게 신랑한테는 제2의 사랑의 언어인가? 그렇고요. 저는 1인가? 저도 지금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둘 다 1, 2 중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채우기 위해서 많이 조율이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부부끼리 저희 둘끼리의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일 때는요. 추억이 담긴 거리를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장소를 서로 물어보면 거기서 데이트하는 것도 좋고요. 3개월마다 지난 날을 회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대요. 그 어린 시절의 그런 이야기들? 저는 저희 신랑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듣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가 되는 것 같길래 저는 이제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 내가 이걸 잘했는데 그때 이걸 엄마가 못하게 하셨어.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되게 그쪽으로 갔으면 잘 됐을 수도 있겠다. 근데 당신 지금이 훨씬 멋져. 막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 치유도 하고 사랑의 탱크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채우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참 신기한 게 이 자수성가하신 사모님들 사장 남편을 둔 사모님들 아마 해보시면 선물 나오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의 제 1의 사랑의 언어이면 이미 다 갖춘 사람이랑 결혼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내가 쓸 거 쓰게끔 이렇게 여유지게끔 갖춰놓은 상태인 분들,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분들이랑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자기가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사장으로 올라가야지 되는 그런 분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변의 분들 해보고 테스팅 해봤을 때 선물이 1로 나오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들은 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사장이 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 지금 사모죠. 사장 남편을 둔 와이프들은 선물이 1이 없어요. 함께하는 시간, 뭐 봉사, 뭐 스킨십 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여러 명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유, 이래서 지금 이런 고생하고 있는 거라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사랑의 증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선물이 나온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나는 나랑 뭐 함께 해주고 이런 거보다 난 선물 하나 갖다 주는 게 그게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함께 하는 건 그냥 뭐 시간이 되면 하는 거지. 난 내일 하다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나도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니, 선물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사랑의 언어이신 분들도 예시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팁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경우에는 음, 선물 행진을 하래요. 아침에 배우자를 위해 사탕 박스를 남겨두고 오후에는 꽃 배달을 시키고 저녁에도 선물을 한 가지 한대요. 웬일이냐? 라고 물으면 그냥 당신의 사랑 탱크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래요. 그리고 직접 내 손으로 만든 오리지널의 소중함을 발견한대요. 직접 선물을 만드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강좌에 등록해서 배워야지 되기도 하지만 노력하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벤트를 해주기도 해야 되고요. 함께 있어주는 선물을 주래요. 아, 보면